아마 이제 요거 판결 때문에 조금 개인회생 고려하시는 것 같아요. 네, 네. 지금 제가 고민 중인 게 항소를 할지 회생을 할지 네. 고민 중인데 네. 판결문이 좀 네. 제가 좀 납득이 좀 안 되게 네. 나오고 지금 대리인 해주시는 변호사님도 좀 네. 판결문이 이상하게 나온 것 같다고 하셨는데 일단 판결이 1심이 나와버려가지고 네. 가집행할 수 있기도 하고 네. 제가 그 항소를 확실히 이길 수 있을까 해서 안 그러면은 차라리 회생하는 쪽이 경제적으로 더 이득이고 이러면은 그냥 회생을 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네. 생각을 해가지고 일단 의뢰를 들어봤거든요. 네. 근데 이게 이 판결이 뒤집힐 수 있을지 뭐 뒤집힐 확률이 어느 정도일지 사실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해 드리기는 좀 어려워요. 왜냐면은 뭐 관련 재판 기록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사실 일절 보지는 못했고 그냥 판결문만 본 상태인 거고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은 사실은 이제 이 사건을 진행하셨던 변호사님하고 이 뭐 승소 가능성이라든지 뒤집힐 가능성을 뭐 고려를 하시고 이대로 항소를 했을 때의 그 가능성과 어떤 경제적인 지출, 뭐 추가 수입료나 이런 부분은 또 들어가잖아요. 그리고 이제 들어가는 시간들을 놓고 그다음에 그냥 항소하지 않고 이대로 판결이 확정된 상태에서 회생을 진행해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끝날 것인지 요 두 부분을 이제 고려하셔야 될 것 같아요. 제가 봤을 때는. 근데 뭐 기본적으로 이제 개인회생을 진행하면 일단 뭐 2년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. 이렇게 안내는 드렸을 거고 근데 이제 다만 보면은 지금 나머지 금융권 채무들은 사실 한 1,500? 요 정도밖에 안 되시죠. 네. 다 합해서 많진 않고 결국에는 이 1억 원이 제일 크단 말이에요. 그러면은 이게 거의 뭐 한 90%가 넘는 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법원에서 이제 금융권 채권자들만 있는 경우에는 사실은 변제 기간을 2년으로 낮춰가지고 짧게 끝내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를 안 하고 그냥 쭉 가는데 이제 개인 채권자가 끼어 있을 때는 사실 약간 달리 판단할 여지도 남아 있기는 해요. 그 부분도 같이 고려는 하셔야 돼요. 막 그렇다고 회생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.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 이제 30세 미만의 청년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이 변제 기간을 2년으로 단축할 수 있다. 이제 이게 서울회생법원의 기본 취지인데 2년으로 단축하더라도 거기에 예외 조항이 어떤 게 있냐면은 개인 채권자가 2명 이상인 경우예요. 그러니까 왜냐면은 금융권 채권자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 님의 어떤 뭐 신용 상태라든지 과거의 뭐 대출 이력이라든지 신용 점수 뭐 아니면 갖고 있는 재산 이런 것들을 모두 다 파악을 해서 사실 돈을 빌려줬기 때문에 금융권 채권사들은 얼마든지 리스크 관리가 가능했고 그럼에도 이제 뭐 이렇게 섣부르게 빌려준 거에 대한 책임도 일정 부분 있다라고 보지만 개인 대 개인으로 돈을 빌려주거나 뭐 이런 부분들은 사실 개인이 그런 걸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나 뭐 권리는 없잖아요. 근데 이제 개인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변제율을 확 낮춰서 간다면은 개인이 피해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개인 채권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이제 2년 단축은 못한다. 이제 요렇게는 했어요. 그러니까 이제 우리한테 유리하게 해석하자면 사실 개인 채권자는 이제 한 분이잖아요. 지금 소송 제기하신. 그러니까 한 명이니까 예외 사유에 명백하게 맞는 건 아니기 때문에 사실 2년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게 우선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높아요.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 개인이 차지하고 있는 포션이 워낙 높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 포션이 너무 높다라는 점에 주안점을 둔다면 이제 그래도 변제 기간을 조금은 뭐 늘려라 뭐 이제 이렇게 나올 여지도 없지는 않다 정도로는 이제 생각은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네, 그게 이제 핵심일 것 같아요.